누구나 나이스 큐 한방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대개의 소시민들에게는 어림없는 소리죠. 이디라도 때려봐야 되겠다. 특히나 험난한 시절을 살아온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젊은 것들 사는 모양새가 영 못마땅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손녀딸을 예를 들게, 그 방탄, 이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이거 CD를 듣지도 않으면서 그 사진 그거 하나 얻으려고 막 6만 원, 7만 원, 8만 원씩을 사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지는 막 싼 거 사 먹어요. 불량식품 사 먹고 돈 사 먹으러 주면은 막 그런 거 사는 거야. 난 그게 불만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진짜 호화 생활하는 거예요. 막 먹고 막 쓰고. 돈 모으려면은 그렇게 안 하면 모든 걸 다 절제해야지. 아끼고 써야지. 그렇게 막 요즘 사람들 같이 그냥 껐다 오면 놀러 잘 가고 뭐 일국 가고 그렇게 살면은 늙어서 고생한다고요.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 요즘 젊은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돈을 모아봐야겠다. 한편에서는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한 욜로를 외치지만 더 많은 청춘들에게 이제 절약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상 청춘들의 기상천외 절약법이 인터넷을 달구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땐 냉장고 파먹기, 외식, 배달 음식 없이 일주일은 너끈히 견딜 수 있고요. 오리털, 거위털 패딩이 부러울 땐 옷에 휴지를 넣어 한껏 부풀립니다. 밥솥을 난로로 쓰기도 하고요. 이것도 없을 땐 박스집으로 난방 텐트를 대신하는 청춘들도 있습니다. 벌써 18년 역사를 가진 짠돌이들의 참새방앗간. 인터넷 카페 회원수 74만 명, 하루 방문자 수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폭발적일지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예상 자체가 없었죠. 이게 공유가 되는 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고 물가가 항상 비싸잖아요. 내 월급보다는 항상 물가가 비쌌으니까.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많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가 뭐 1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고, 좀 지나니까 10,000명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오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냥 나같이 돈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죠. 혹은 미래를 위해, 혹은 나의 꿈을 위해. 기꺼이 왕소금 인생에 도전한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번듯한 사무실도 없이 카페를 전전하며 회의를 하는 두 청년. 이들은 앱을 개발하고 있는 IT 벤처 사업가들입니다. 여기 클릭시 열린다 하고 이거 있잖아. 이거. 대학 친구와 함께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윤우민 씨. 그의 청춘은 돈과의 전쟁이었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우민이 같은 경우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새벽에 잠깐 한 시간이 나거든요. 잠깐 한두 시간 나는데 편의점 문 걸어 잠그고 학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그 또 시간에 개발하고 다시 가가지고 알바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잠도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엄청 페인이었어요.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야 했던 우민 씨. 호사스런 외식이나 변변한 옷 한 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어서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아예. 그래서 알바도 많이 했었고 친구랑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4명이서 자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의 짠돌이 행보의 정점은 식비 아끼기. 우선 점심은 라면으로 때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라면을 끓여 면만 먹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공부와 일에 매달리고 저녁 시간. 이번에는 점심에 남겨둔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또 한 끼를 해결합니다. 한마디로 짠내 나는 청춘이죠. 그뿐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급여가 높은 걸 찾다 보니 야간 편의점 일을 주로 했는데요. 집에 올 짬을 내지 못하면 새벽 강의실 자맹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약을 하며 우민 씨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1년 후 그게 성공을 거뒀고 추웠던 우민 씨 인생에 마침내 볕이 들었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제가 한 게 알바를 바로 그만뒀어요. 그걸 정말 하기 싫어서 알바를 그만두고, 그리고 한번 원 없이 먹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점심에도 치킨 시켜 먹고 저녁에도 치킨 시켜 먹고 막 엄청나게 많이 쓰고 다녔어요. 막 먹고. 근데 100만 원을 못 쓰더라고요, 제가. 하지만 화려한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원풀이하듯 돈을 쓰다가 의류 사업에 뛰어든 우민 씨. 실패를 경험하며 다시 가난을 겪어야 했다네요. 그러면서 삶의 방향은 물론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돈이 아니라 약간 저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로 살고 싶다. 근데 돈이 없었을 때는 약간 맹목적으로 돈을 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살자. 돈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돈이 없다 보니까 실패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조금 챙겨야 되겠다 해서 돈을 모아보자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죠. 다시 앱 개발에 뛰어든 우민 씨가 새롭게 개발한 건 가계부 앱. 흥청망청 해보기도 하고 굶주려보기도 했던 우민 씨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생존이 급선무니까 생존만 위해서 이렇게 앱을 만들어 보자. 처음에 얼마로 생존할지를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 결정하고, 뭐 한 달을 생존해야 한다면 30일을 결정하시면 하루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액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액수에서 만약에 오늘 쓰는 액수에서 5천 원을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고요.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기 위해 아껴야 하는 마냥 푸를 수만은 없는 청춘의 자화상입니다. 저희는 가계부의 목적이 생존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런 점을 굉장히 조금 공감 아닌 공감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취업도 쉽지 않고, 제 주변 친구들도 옛날에는 웃고 떠들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힘들어서 술을 먹는 분위기인 것 같고, 돈을 위해서 약간 원치 않은 일도 하기도 하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요즘 분위기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같다는 게 제가 느낀 분위기였어요. 저성장 시대를 살아야 하는 청춘들은 우선 주거빈민이 되었는데요. 약 139만 명의 청춘들이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생활비는 70만 원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까지 있어 대학생 평균 부채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선 현실. 절약이 생존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과 불황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그 틀, 이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서 사람들이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가면서 구매하는 형태들. 그래서 소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과시적 소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실용적인 소비 가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청년 세대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없고 특히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소위 얘기하는 뭐 독립생활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가성비 같은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또 다른 청춘이 있습니다. 공인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 정은진 씨. 30이 넘은 나이 새 길에 도전한 늦깎이 시험 준비생입니다. 비서라는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은진 씨.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고 싶어 직장을 나와 이렇게 새로운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결혼을 해서든 뭐든 이제 나이가 들어서든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회사를 한 군데서 계속 다니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배워서 이제 제가 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나중에 차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수업 다 듣고 나서 제가 볼링 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 근처에 볼링장 가서 볼링 한 게임 치고 집에 가려고요. 오늘은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가는 거니까 저 혼자 그냥 자유볼링으로 치려고요. 미드 타임으로. 홀로 볼링도 즐길 줄 아는 은진 씨. 가격이 싼 낮 시간대의 볼링은 취준생 은진 씨의 나름의 스몰 럭셔리입니다. 자유볼링이라고 해서 세 게임을 칠 수 있는데 세 게임에 신발 포함해서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저녁 시간대에 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전 이 시간대 즐겨서 그래도 하루에 나를 위해서 쓰는 돈 아직 10,000원도 안 됐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은진 씨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 덕에 돈도 많이 모아 집안 어려울 때 목돈을 마련해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쓸 줄 아는 합리적 소비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덕에 돈 안 들이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를 깨게 된 은진 씨. 서점이나 도서관은 그의 중요한 놀이터입니다. 돈을 너무 쓰고 싶을 때는 서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소비를 하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나는 아직 괜찮다. 막 이런 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좀 뭔가 힐링 받고 좀 위로받고. 은진 씨가 돈을 아끼지 않는 한 가지는 여행입니다. 빠듯이 살아도 여행이 주는 행복감까지 양보하고 싶지는 않은 청춘입니다. 엄마는 아무리 더워도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드시고 아무리 추워도 오뎅 하나 안 드시고 그랬다면 전 그 정도는 먹고 하거든요. 여행 가지 말라고 저한테 여행 다니지 말라고 그거 가서 뭐 하냐고. 네, 꿋꿋이 갔죠. 그래서 엄마가 정말 너는 못 말리겠다고 할 정도였는데 쉬는 틈틈이 여행은 그래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게 다녀오면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여행 가서 이렇게 즐겼으니까 나 이제 좀 더 일해도 괜찮겠다라는 자기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돼서 그래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행 가는 데는
좀 여행 가서는 많이 안 아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어른들은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작으나마 즐길 건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죠. 돈을 모을 생각이 있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요? 보통 대학생들은 거의 다 여행 가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제 나이가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니까 나중에 여행 가는 거랑 현재 여행 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여행 가는 거면 그때 젊었을 때 못 가서 후회가 될 거라. 모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본인이 쓴 거 못 쓰고 너무 힘들게 급하게 살아도 20대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는 것도 이것도 어느 정도 가용부분이라서. 과거에는 이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또 일에 또 몰입을 하는 그런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그것보다는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사생활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른바 워라밸 세대라고 하죠. 이거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대들이 특히나 물건을 구매해서 소유하는 거에 가치를 많이 안 두고 또 경험에 대한 것, 체험에 대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품과 서비스에서 경험의 가치, 체험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가. 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어르신들에겐 무조건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죠. 그 덕에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됐고요. 한푼 두 푼의 국민저축은 곧 국가 경제재건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구두닦이 소년 김영길 군의 경우를 보면 김군은 하루 평균 170원을 벌어서 그중 매일 50원을 저금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군은 학비를 충당하고도 매달 1,000원씩 고향에 송금한다고 하니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저축의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야간도 하고 잔업도 하고 그런 거 도맡아서 했지. 도맡아서 하고 투잡도 하고 그럼요. 직장 다니면서 슈퍼도 하고 횟집도 하고 투잡도 했어요. 쓸 시간은 없었죠. 거의. 그렇게 해서 벌기만 했지. 전기도 아끼느라고 다 코드 빼지. 세탁기 빨래하면 그물 받아서 청소하고 걸레 빨고 손 빨래하고 다 하는 거야 지금도. 돈 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다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쓰고 싶고 다 돈 많이 쓰고 안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습관이 되겠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야 엄마는 가서 저기 해서 엄마 그게 힘들게 왜 그렇게 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편하게 좀 살아. 물론 편하게 사는 우리도 편하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게 생활이야. 그냥 해놓은 거가 어디 가서 그냥 가서 이렇게 막 들고 오는 거 무겁게 해놓은 거 이거 우리는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게 습관이.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거는